자, 이제는 1단원의 마지막이에요. 1단원의 마지막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로그 함수 최대 최소까지 배웠으니까 로그 방정식과 로그 부등식 딱 이 두 가지를 정리를 좀 할 건데요. 로그 방정식과 로그 부등식은요.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보다는 훨씬 쉬워요. 그래서 아마 지수 방정식 부등식이 완벽하게 정리된 친구들은 이거 저번에 했는데 나 이거 들었는데 나 이거 아는데 라는 감으로 다 풀 수 있을 정도로 쉽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딱 하나 있어. 이거는 로그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에요. 그거 하나만 좀 주의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체크만 잘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배울 거는 로그 방정식이에요. 우리가 로그 함수는 어떤 함수를 로그 함수라고 했죠? 로그 함수가 뭐죠? 그것도 좋지만 정확한 표현법은 진수에 그 변수가 있는 함수를 로그 함수라고 했죠. 진수에 변수가 있어야 돼. 자, 로그가 있다고 로그 함수가 아니에요. 로그 2의 3의 x야. 만약에 y는 이 함수는 어떤 함수일까? 이름을 말하자면. 자, 잠깐만. 이거 곱하기. 이건 어떤 함수일까? 로그 함수가 아니지. 1차 함수죠. 왜냐면 얘는 상수니까. 로그 2의 3은 1보다 큰 숫자야. 1보다 좀 큰. 그래서 얘는 y는 x 앞에 숫자 붙은 격이라고. 그러니까 로그 함수가 되려면 진수에 변수가 있어야 된다니까? 로그 함수가 되려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야 얘는 로그 함수라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이 자리가 진수 자리잖아. 그런데 야 이게 뭐냐면 이거 곱하기 x의 개념이다. 2x가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이 앞에 있는 수에다가 x를 곱했으니까 얘는 1차 함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함수는 진수에 변수가 있는 함수가 로그 함수예요. 그럼 로그 방정식은 뭘까요? 진수에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이 로그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진수에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풀면 돼요. 예를 들어 미술 같게 할 수 있으면. 미시 같다라는 경우, 예를 들어 로그 a의 fx는 로그 a의 gx래요. 이렇게 미시 같다라고 하는 경우는 얘네들이 같으려면 fx랑 gx가 같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냥 풀면 된다고. 단 여기서 우리가 딱 하나 주의할 거 있어요. 로그의 고유의 성질. 로그의 고유의 성질은 로그는 밑은 0보다 커야 해요. 밑은 1이면 안 돼요. 진수는 0보다 커야 해요.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서 진수가 0보다 큰 것만 답으로 인정합니다. 그거 하나만 좀 주의하세요. 우리가 배우는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가 해를 구했다, 범위를 구했다 라고 쳐도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이 친구들이 진수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한다고요. 그거 하나만 주의하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 로그 a의 x 꼴이 반복되는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 치환이야. 함수에서 치환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범위를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원래식으로 되돌리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해구하는 거 연습 좀 잘 해놓으세요. 세 번째 패턴은 뭐냐면 지수에 로그 있다. 자, 지수에 로그 있는 패턴 어떻게 했더라?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야.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구합니다. 그 패턴은 우리가 함수에서 했던 최대 최소 했던 패턴과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보자마자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필수 예제 15는 이거거든요. 자, 얘네들은 굉장히 간단한 로그 방정식이에요. 그럼 이 로그 방정식에서 우리가 앞으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 진수 조건을 먼저 살펴보자. 진수 조건. 여기에서의 진수는 x제곱 플러스 3x는 0보다 커야 돼. 그걸 만족하는 건 x는 3보다 크다 또는 x는 0보다 작다 나와요. 2차 부등식인데 그냥 내가 빨리 암산으로 계산을 한 거야.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어요. 자, 확인했네. 그 다음에 해를 구해야 되거든요. 해를 구하는 과정은 마3이다 이거. 잘못했구나. 하나가 0이고 마3이니까 x는 0보다 크다 또는 x는 마3보다 작다예요. 다시 수정하고. 자, 그 범위에서 우리는 얘네들은 밑을 갖게 해줄 수 있니? 밑을 갖게 해줄 수 있어?
얼마로? 얘는 지금 이 문제가 맞냐? 아, 그렇구나. 이건 맞냐? 이거 맞지? 아, 오케이. 여기부터 할게 그냥. 그냥 할게요 이거. 하는 김에. 그럼 얘는 로그 10으로 만들 수 있죠. 사용 로그니까. 그래서 얘네 둘이 같다 해서 해를 구하면 돼. 단 그때 나온 해는 이 안에 들어있어야 인정.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책에 있는 걸로 그냥 해줄게요. 자, 얘는 필수예제인 15에 2번에 있는 문제네요. 얘네들은 다 밑을 같게 만들어 줬네요. 일단 제일 먼저 할 거 진수 조건부터 확인합시다. 진수. 여기는 x는 마사보다 크고 여기는 x는 0보다 커야 되지. 그럼 결론은 x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이게 진수 조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연산할까요? 그렇죠. 미시 같은 로그를 더할 때는 우리는 곱하기로 쓸 수 있죠. 그 상태에서 미시 같기 때문에 우린 이걸 어떻게? 진수끼리만 비교하면 된다고요. 는 5니까 마오는 0. 그거를 만족하는 x는 5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죠. 답은 둘 중에 하나인데 누굴까? 5. 왜 마일은 안 돼? 진수 조건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됩니다. 마오랑 1인가요? 마오랑 1이군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답인가요? 1이 답이죠. 얘는 안 되네요. 이거 확실하게 기억을 좀 해두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밑을 같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그렇지. 밑이 거듭 제곱꼴일 때는 밑을 같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거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밑을 2로 잡아도 되고 밑을 4로 만들어 줘도 돼. 2로 만드는 방법은 이 친구가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에서 제곱은 앞으로 나가면 2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바뀌어. 그 상태에서 이 친구를 지수로 곧바로 올리지 말고 양변에 그냥 2를 곱해줘 버려. 2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 친구를 여기다 올려주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면 돼. 자, 하나 빼먹었다. 진수 조건을 안 했네. 진수 조건은 x는 3보다 크다예요. 쟤는 3보다 크다고 얘는 1보다 크다니까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건 3보다 크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의 해를 구하면 되는데 얘랑 얘랑 같다라고 두고 x를 구하면 되죠. 그렇게 나온 x는 얘랑 같아야 된다. 이거 알겠죠? 만약에 밑을 4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4로 만들어준다는 여기가 2의 제곱이 된다야. 2의 제곱이 된다는 2분의 1을 미리 곱한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2를 이렇게 곱해주는 거지. 자, 2분의 1이 앞으로 나오면 2분의 2니까 숫자는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렇게 4로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좀 편한 방법으로 계산을 하세요. 대신 계산에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게 첫 번째 유형. 자, 미시를 같게 만들어줄 때는 진수끼리 비교. 중요한 건 뭐? 진수 조건. 그거 하나만 좀 주의를 좀 하고요. 요즘에 이걸 배우는 학생 중에서 실제로 뭘 많이 어려워하냐면 쓰는 걸 많이 어려워해요. 그런데 저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쓰기 위해서 밑은 과장되게 작게 적고 진수는 과장되게 크게 적어. 그게 니네가 안 돼버리면 나중에 굉장히 헷갈린다. 그러니까 실예로 학생 중에 하나는 내가 풀어주는 건 다 풀어. 칠판에 적어준 거야. 그런데 막상 자기가 연습장에 푸는 건 아예 못 풀어. 왜 그러냐면 로그의 표현법을 쓰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쓰는 거를 좀 예쁘게 쓰는 연습을 많이 해줘야 돼. 그래야 로그는 헷갈리지 않아. 특히 많이 나오는 게 여기에 제곱도 많이 나오잖아. 이거 잘못 쓰면 진수랑 엄청 헷갈린다고. 그런 것들 주의를 좀 하고요. 자, 이 친구는 패턴이 보이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치환할 것 같죠? 치환 한번 할게요. 여기를 내려서 할 건데, 자, 치환을 하는 목적은요. 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치환을 해요. 그런데 치환을 굳이 안 해도 되는 친구들은 전체적인 틀이 보이는 친구들은 사실 굳이 치환할 필요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서 곧바로 인수분해라는 거예요. 하고 여기 2잖아. 2, 1. 둘 다 뿔뿔이가 마마일까? 마마 해서 이렇게 둘이 곱한 게 0이 된다라는 건 첫 번째가 0이다 또는 두 번째가 0이다라고. 그럼 첫 번째가 0이다는 로그 5의 x가 2니 그걸 만족하는 x는 25다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로그 5의 x가 1인 이걸 만족한 x는 5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그리고 사실 여기서도 진수 조건을 확인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치환한 이후에 값이 나와. 이 값이 존재한다는 거는 다 진수 조건이 성립한다는 거라서 여기서는 굳이 진수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다 성립한 값이 나오니까. 주의만 좀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치환할 필요가 없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설명하는 게 어렵다? 치환해야 돼요. 치환을 할 땐 제일 중요한 게 뭐? 그렇지. 원래식으로 되돌리는 거 그거 하나만 빼먹지 마요. 나중에 시간이 없고 서술형 문제 같은 거 풀 때는 시간이 없으면 그거 하나 빼먹어. 그거 하나만 좀 주의해.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계속 기억을 해야 돼.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얘도 일단 패턴을 보여줄게요. 이 친구의 패턴은 치환입니다. 그런데 공통인 꼴이 안 보인다? 어떻게 할 거 아니? 공통이 뭔가 보이지 않잖아. 그렇지. 왼쪽은 로그 3의 x예요. 근데 얘를 및 변환 공식을 쓰잖아. 그러면 로그 9의 x 분의 1로 쓸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 9는 3의 제곱이죠. 제곱이 앞으로 나가면 2분의 1로 나가죠. 여기서는 2분의 1을 없애주고 싶네. 어떻게 없애줄까? 그렇지. 위아래 2를 곱해줘. 그걸 통분이라고 하죠. 통분 과정을 거치면 2가 됩니다. 네, 이게 정리됐어. 자, 똑같은 애가 생겼네. 그 다음 어떻게 할까? 치환은 하긴 할 건데 그렇지. 양변에 얘를 곱해주면 된다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로그 3의 x 얘를 먼저 이항할게. 플러스 제곱이다. 로그 3의 x 여기다 곱해서 이항할게. 마 2는 0 된다고. 이렇게 되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치환할 친구들은 치환하고요. 여기 한 번에 그냥 인수분해할 수 있는 친구들은 2랑 1이면 여기가 뿌리고 여기가 마음 되지. 그래서 괄호는 마이다, 괄호는 1이다. 그냥 곧바로 해줘도 된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안 하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꼴이 보이잖아. 꼴이 보이는데 굳이 우리가 치환할 필요가 없다고. 치환은 기본적으로 치환은 약간 멍청한 애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보고 그냥 할 수 있는데 왜 그거를 그냥 이건 무조건 치환이야 하는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면 그냥 해도 돼요. 알겠죠? 흐름을 좀 알겠지? 이게 지수방정식의 거의 모든 패턴이니까 여러분들은 이 패턴에 의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거 하나 나왔다. 두근의 한 문제. 17번. 여기서는 두근의 곱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세요 문제야. 그러면 일단 식을 예쁘게 정리하고 같이 고민합시다. 마이너스 2에 마 6은 0이야. 자, 여기서 두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 걸 만약에 조금 그냥 배운 친구들은 어떻게 해버리냐면 이 두근의 곱이네. 둘이 곱한 거는 근각계수에 의해서 마 6이네 해서 답을 내면 틀린다고. 이게 여기서의 두근이라고 하는 건 사실 알파 베타야. 근데 이 알파 베타가 두근이라는 거는 로그 3분의 1의 알파 제곱 2의 3분의 1의 알파 마 6은 0 이라는 뜻이고 베타가 근이라는 거는 3분의 1의 베타의 제곱마 2의 로그 3분의 1의 베타 마 6은 0이라는 뜻이야. 그럼 얘를 큰 틀에서 보면 괄호의 제곱 마이너스 2의 괄호 마이너스 6은 0으로 보았을 때 이 친구의 두근은 결론은 로그 3분의 1의 알파와 로그 3분의 1의 베타란 뜻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 이거 치환해서 풀어야지 그 생각은 그래 잘했어요. 그럼 거기에서 내가 치환해서 얘가 t제곱 마 2t 마 6은 0이라고 치환을 했어도 그때의 그는 알파랑 베타가 아니라고. 그때 그는 로그 3분의 1의 알파와 로그 3분의 1의 베타라고. 이거는 그 지수든 로그든 푸는 방법이 다 똑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좀 알겠나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괄호를 t로 바꾼 거야 그냥. 근데 이 친구의 근은 이 괄호에 들어가서 참이 된 이 친구가 근인 거고 이 식의 근은 얘가 근이라고. 그러면 내가 이 치환을 한 친구들의 근은 알파 베타가 아니라 로그 3분의 1의 알파와 로그 3분의 1의 베타가 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야 이거 지수함수에서 이런 패턴으로 풀면 돼. 그럼 안 헷갈려. 치환을 해. 이거 차라리 치환하는 게 낫거든. 치환을 하되 두 근을 알파 베타로 잡지 말고 알파를 대입한 친구가 첫 번째 근, 베타를 대입한 게 두 번째 근으로 보라고 그냥. 그러면 돼. 그리고 나서 근각계수를 쓰라고. 자,
자, 근각에서 한번 써보자. 두 근의 합은 얘네들이 더한 거지. 치환한 친구의 근이 얘잖아. 두 근의 합은 얼마야? 이 식을 보면? 아, 여기 플러스지. 책에서 플러스로 나왔을 거야. 두 근의 합이 마이야. 그치? 저기 오타거든? 맞죠? 두 근의 곱은 마욕이지.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알파 베타야. 알파 베타는 여기서 나와요. 그쵸? 자, 얘를 한 번에 적으면 어떻게 되죠? 그쵸? 로그 3분의 1의 알파 베타는 마이가 되죠. 그거를 만족하는 알파 베타는 계산을 통해서 구하면 되죠. 이 친구는 얼마냐? 알파 베타는 3분의 1의 마이 제곱이겠죠. 그래서 답은 9. 이렇게 나온다고. 이해가 좀 되나요? 조금 헷갈린다 얘들아. 헷갈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난번에 로그 함수의 근각에서 같이 적어줬었거든. 적어준 거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 그냥 난 적어주긴 할 테니까 앞에 있는 거 보면서 볼 사람은 저거 보면서 하고요. 다시 적을 친구들은 다시 적어. 그래서 로그 함수에서 두 근의 곱은 어떻게 구하냐면 치환 후 두 근의 합을 이용해서 구해. 좀 잘 기억을 해둬. 로그 함수의 두 근의 곱 구하는 문제는 치환을 해놔. 치환을 한 상태에서 두 근의 합에서 나온다고. 그런데 이게 지금 정리해 주는 게 뭐냐면 지수 함수는 어떻게 했냐면 지수 함수는 두 근의 합만 물어봐. 얘는 어떻게 구하냐? 치환 후 두 근의 곱을 활용했다고. 딱 반대야. 그러니까 지수 함수에서는요 두 근의 합만 물어봐. 얘를 구하는 방법이 치환한 거에 두 근의 곱에서 나와. 로그 함수는요 두 근의 곱만 물어봐. 어떻게 구하냐면 치환한 후에 두 근의 합을 이용해. 기억을 좀 잘 해놓으라고.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내용이니까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넘어갑니다. 자, 다음 내용. 이렇게 지수에 로그 있는 친구는 어떻게 한다?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로그를 취할 때는 사실 밑이 중요합니다. 밑을 얼마로 할까요? 왜 2로 하죠? 그렇죠. 문제 제시된 친구의 밑이 2니까. 한번 취해볼게요. 로그 x의 2의 x의 로그 2의 x는 로그 2의 8x 제곱이네요. 그럼 좌변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친구는 어떻게 할까? 앞으로 내리죠. 앞으로 내리면 로그 2의 x 전체 제곱이 되죠. 둘이 똑같잖아. 곱하기 곱하기니까 제곱이라고.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죠? 로그 2의 8 더하기 로그 2x 제곱이죠. 그럼 여기는 로그 2의 8이니까 3. 로그 2 x 제곱이니까 2 로그 2의 x다. 이렇게 된다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앞에서 풀었던 패턴과 똑같은 형태가 되죠?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돼. 자, 넘어갑니다. 할 수 있죠? 는영 만들어가지고 그냥 인수분해서 구하면 된다고. 자, 얘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이 친구들을 좀 보면 뭔가 비슷하게 생긴 듯 하면서 다르게 생겼어요. 그런데 비슷하게 생긴 친구, 똑같이 생긴 친구가 이거 하나 있네, 이거. 요거 있고, 여기도 하나 있어. 그래서, 똑같은 친구들이 있네? 이거 치환해도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친구 때문에 안 돼요. 이 친구를 정리해줘야 되거든? 어떻게 정리해줄 수 있죠? 로그의 성질에서? 그렇지. 우리가 로그의 성질에서 A 로그 B의 C는 C 로그 B의 A랑 같다. 기억나죠? 제일 끝에 있는 두 개 자리 바꿔도 똑같다고. 로그의 성질에서. 그러면 나는 얘 자리 바꿔. 2의 X. 근데 똑같지? 겔 치환하면 돼. 알겠지? 자, 치환할게요. 얘는 식이 좀 복잡해서 치환을 할게요. 난 얘를 T로 치환할 거예요. 좌변은 T제곱. 하면 마 6T 뿔 8은 0이야. 그걸 만족하는 T는 얼마랑 얼마죠? 4와 2네요. 자, 답을 다 냈죠? 안 된다고 이렇게만 하면 그치. 치환이 제일 중요한 건 되돌리기예요. 2로그 5의 x가 4니까 이게 제곱이죠. 그러면 미시 같네요. 이거는 로그 방정식이니까 미시 같은 친구, 지수 방정식이니까 미시 같은 친구들은 지수끼리 같다. 그걸 만족하는 x는 25. 자, 여기도 로그 5의 x가 2의 1제곱이죠. 미시 같은 친구들은 지수끼리 같다. x는 5겠네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이 패턴만 좀 기억을 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어려운 건 다 지났네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 그렇죠. 치환하면 돼요. 하나를 라지 X, 라지 Y로 치환하면 되는데 주의할 거 이 친구 앞으로 먼저 내리고 치환하세요. 이건 없어요. 얘들아 근데 사실 치환 안 해도 답이 나오겠다. 그냥 더해버리면 되잖아. 더해버리면 오른쪽에 있는 똑같이 생긴 애가 사라져. 그럼 걔는 2네. 그 다음 왼쪽은 그러면 1이지. 그래서 얘 2 나오고 얘가 1 나와. 얘가 2고 얘가 1이야. X 얼마야? 4. Y는? 그렇지. 이렇게 그냥 나온다고. 어렵지 않죠? 간단한 내용이니까 잘 이해를 해두고요. 여기서 나오는 거는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차 방정식으로 풀면 돼. 얘가 중근을 갖는다 조건. 이 친구, 이 식이,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조건. 판별식이 0이다. 라고 하면 앞에서 나왔던 식 똑같이 나와서 답이 그냥 나옵니다. 자, 활용 문제 좀 볼게요. 여러분들 생각에 내가 너무 스피디해서 이게 좀 대충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솔직히 다 알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만 여러분들 이해하면 돼. 계산력이 딸리는 거는 그거는 그래 극복할 수 있어 얘들아. 머릿속으로 빨리빨리 설계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점점 우리가 알고 있는 걸 확장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문제를 많이 어려워하는데 어려워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온도가 T0. 보통 우리가 푸는 문제에서 T0는 이니셜 밸류라 그래서 초기 값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온도를 보통 제로를 붙여요. 온도가 T0. 왜 하필 수많은 알파벳 중에 T를 쓸까요? 템퍼러처. 온도니까 T를 씁니다. 온도 T0인 물체를 온도가 K인 실내의 T분. 여기도 또 굳이 T를 썼네요. 왜 T를 쓸까요? 이건 시간이에요. 타임 동안 두었을 때 그때 물체 온도를 T라고 한대요. 자, 그럴 때 그거와 관계식이 드러났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여기 실내 온도가 20도야. 그런데 내가 여기에 엄청 뜨거운 커피를 갖고 왔어. 100도인 커피를. 그러면 얘를 정말 무한대의 시간이 흐르도록 놔두면 그 커피 온도는 얼마가 될까? 몇 도가 될까? 20도가 돼. 그렇게 되는 그게 연력학 0법칙인가 3법칙인가 그러거든. 온도가 다른 물체가 있을 땐 이제 초기 상황이 유지가 되면 온도가 낮은 애가 높아지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 부피에 따라서 그 부피에 비해서 온도가 높은 애가 낮아져. 그렇게 온도가 맞춰진다. 그런 연력학 법칙이 있어. 근데 그거 몰라도 된다고요. 왜냐면 우리가 그 식을 직접 유도하는 게 아니라 식을 주고 계산할 수 있니 없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건 T0와 K와 T가 등장할 때 밑에서 나오는 친구가 누가 T0고 누가 T고 누가 그 K인지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 제가 보자. 자, 그 상황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온도가 120도인 물체를 온도가 20도인 실내 30분 동안 두었을 때의 물체 온도를 구하래. 거기서 나오는 이 120도라는 애는 T0일까 T일까 K일까? T0지. 초기 온도. 120도의 물건을 가져왔잖아. 걔의 물건을 물어본 게 T0라고. 두 번째, 실내 온도 20도래. 얘는 T0일까 T일까 K일까? K야. 그럴 때 30분 동안 뒀대. 얘는 T0일까 T일까 K일까? T야. 근데 그 T는 라지 T, 템퍼러처가 아니라 스몰 T 타임이라고. 그럴 때 이후에 물체 온도를 구하래. 우리가 구하는 건 라지 T 구하는 문제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머지는 다 계산만 남았네요.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을 때 주의할 거. 단위 확인하세요. 특히 시간 같은 거. 시간의 단위가 분이었나? 분 맞죠? 시간이었으면 시간으로 환산해서 계산해야 돼요. 이런 페이크 많이 주거든. 자, 30은 마 15에 로그 T0가 120이었죠. K는 20이었죠. 분의 T는 내가 구하는 거니까 모르죠. 20. 이거 계산하는 문제라고요. 자, 마 15부터 없앱시다. 마 15로 나누면 좌변은 마이죠. 마 2는 로그. 자, 얘 이거 나누기 이거죠. 한 번에 계산할게요. T마 20 빼기 로그 100이니까. 로그 100이잖아. 2. 이렇게씩 정리된다고. 그 다음에 날라가지. 사라진다고. 그러면 는 0이 되려면 이 친구가 의 진수는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니까 T는 21도가 된다고. 생각보다 간단하죠? 포인트가 뭐냐? 식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누가 누군지 이름만 적어둬. 그거 보고 대입만 하면 돼. 그것만 좀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방정식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딱 요 정도만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되고요.
곧바로 부등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로그 부등식에서의 중요한 점은요. 우리가 지수 부등식에서도 배웠습니다. 부등식에서 중요한 점은 뭐죠?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부등식에서 제일 중요할 거. 그러니까 지수 부등식과 로그 부등식도 다 똑같거든? 제일 중요한 게 뭐였지? 그렇지. 증가인지 감소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가하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풀면 되는데 감소함수라면 그렇게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어 있을 때 이거래 만약 A가 1보다 커 그러면 X마일과 3 중에서 누가 더 크다는 얘기죠? 3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만약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딱 뒤집어지면 되지. 그거 하나만 주의하면 되는데 이거는 지수함수일 때의 개념이고 사실 로그가 들어가면 하나가 더 플러스가 돼. 뭘까? 그렇지. 뭐라고 넌? 아니야. 진수 조건이야. 그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하라고요. 여기서 부등호의 그러니까 범위가 나오잖아요. 그 범위와 진수 조건의 범위는 여기는 x가 1보다 크다지. 그 범위를 같이 써줘야 된다고.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답으로 인정한다고. 그거 하나만 좀 주의하라고요. 그거 하나만 좀 주의하면 되니까 사실 별게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면 돼요. 자, 만약 로그 A의 x가 반복되는 친구는 어떻게 할까? 반복되는 친구는 치환하면 되죠. 그러면 그냥 치환해서 풀면 돼. 사실 치환하는 문제는 범위에 애를 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치환을 그냥 범위 애를 먹지 않고 치환하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되돌리기. 함수의 식에서는 치환이지만 범위 치환이지만 여기서는 되돌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지수에 로그가 있는 형태는 어떻게 했을까? 양변에 로그를 취했죠. 자, 여기서 하나만 좀 짚어줄게요. 양변에 로그를 취하는 것까지 맞아. 근데 만약 밑이 내가 취하는 밑이 1보다 크잖아? 그럴 때는 그냥 원래 있던 부호 그대로야.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구하는 밑이 0과 1 사이에 있죠. 그러면 양변의 로그를 취함과 동시에 부호 반대로 해줘야 돼. 무슨 뜻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로그 아니다. x의 로그 2분의 1의 x 그 다음에 여기를 8분의 1로 할게요. 이렇게 있어. 이거래 만약에. 근데 이런 문제가 보면 우리가 센스 있게 이거 밑이 2분의 1이네? 양변의 밑이 2분의 1인 로그를 취해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그런데 내가 양변에 로그 2분의 1인 그러니까 밑이 2분의 1인 로그를 취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비교하는 친구는 그냥 있던 친구가 아니라 진수로 바뀌어버려. 진수가 얘가 크다잖아. 그러니까 양변에 2분의 1인 로그를 취해버리면 자동적으로 부호는 전체 부호는 반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거 하나 주의하라고요. 알겠니? 책에서는 좀 정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다 좀 적어둬요. 우리 책은 설명이 안 돼 있어. 왜 안 돼 있냐면 우리 책엔 이런 문제가 없거든. 그런데 혹시나 여기가 이렇게 된 친구들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2분의 1 취하고 그냥 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하라고요. 그거 하나만 주의 포인트고 나머지는 지수방정식과 같은 패턴으로 문제 풀면 돼요. 그래서 사실 별게 없어요. 그렇죠. 헷갈리는 친구들은 아싸리 처음부터 증가함수로 바꿔서 풀어도 되는 거야. 다만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짚어주고 가는데 자 이렇게 푸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헷갈릴까봐 짚어주고 가는 거야. 혹시나 진짜 너네 나중에 실수하거든. 문제풀이 할 때. 이런 거는 내가 나중에 준비된 문제 있거든요. 그 문제 있어. 거기 풀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할 거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고요. 그런 로그 부등식 문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다 똑같은 문제라서 그냥 대충대충 할 거예요. 이 친구는 밑이 2보다 크죠? 증가함수죠? 확인하고 그 다음 항상 저도 문제 풀다 보면 진수 조건을 쓰는 걸 많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먼저 진수 조건 쓰고 시작하라고. 잊어버리니까. 자, 진수 조건 x가 0보다 크고 x가 1보다 커. 결론 x는 1보다 크다. 이거죠? 이 상황에서
얘네들을 하나로 놔두고 계산하면 돼. 식만 좀 적을게요. 하나로 표현하면 로그 2의 x의 x마일이죠. 얘도 난 밑을 2로 하고 싶네. 로그 2의 2죠. 그러면 난 진수끼리만 비교할 거야. 얘랑 얘를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일까요? 반대일까요? 그대로. 답 구하고 이거 근데 한번 해줄게. 가끔 그 여러분들 중에서 2차 부등식의 풀이법을 잊어버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서 한번 해줄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보다 2가 크다지. 이 항시킬게요. 자,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와 x 플러스 1이죠. 여기에서는 해를 어떻게 구하냐면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0으로 만드는 값 찾아. 그래서 답은 4,2로 외워. 4,2. 사이야. 둘 사이. 근데 크다면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야. 그거 그냥 끝값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얘네 둘은 x는 마일 2 사이지. 자, 얘가 답이에요 라고 내면 틀린다고 뭐 빼먹었죠? 진수 조건 빼먹었죠. 그러면 우리는 답을 낼 때는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 헷갈릴까 봐 내가 수직선을 그리는데 나중에 많이 하다 보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헷갈리는 친구들은 꼭 수직선 그려서 답을 구하세요. 그러면 진수 조건이 하얀색, 내가 구한 애가 이거죠. 얘네들의 공통 범위가 답이에요. 그래서 수직선을 할 때는 어떻게 표시하면 되냐면 얘네 둘의 센터에 x를 적으세요. 수직선은 항상 오른쪽이 크니까 오른쪽으로 입을 벌리세요. 여기는 같다가 색칠되어 있으니까 같다까지 적으면 1보다 크고 2보다 작고 나갔다. 이렇게 정리된다고. 주의해야 돼요. 진수 조건. 오늘의 포인트는 싹 다 진수 조건이니까 그것만 주의하세요. 2번은 감소함수죠. 그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2를 위로 올리세요. 근데 나 감소함수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죠? 그렇죠. 증가함수로 바꿔서 마1 하면 돼. 자, 여기서 여러분들 실수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얘를 먼저 이쪽으로 넘기지. 넘기고 나서 양변에 마마를 곱해줘 버려. 근데 여기서 실수 많이 하는 거 부등호 안 바꿔준다.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마마를 곱해서 부등호를 바꿔주면 증가함수 되니까 그냥 풀면 된다고. 거기에 플러스 진수 조건. 알겠지? 그거 한 이후에는 이 친구를 위로 올린 상태에서 진수끼리만 비교하라고요. 2차 부등식 나옵니다. 다 비슷한 패턴이니까 여기는 넘어갈게요. 자, 이런 종류의 문제들 안 풀어봤네요. 로그 안에 로그 있다. 로그 안에 로그 있다는요. 안에부터 하는 게 아니라 바깥부터 정리해 줄 거예요. 포인트를 잘 보세요. 자, 나는 큰 틀에서 얘를 그냥 네모로 볼게. 로그 2의 네모는 1보다 작다. 로그 2의 2보다 작다. 이렇게 두자고. 이렇게 해서 일단 큰 틀부터 정리를 할 거야. 그러면 안에 있는 진수끼리 비교하면 자, 또 빼먹었네요. 진수 조건부터 할게요. 그거부터 먼저 할게. 여기서의 진수가 되는 애는 이 네모가 진수지. 네모는 어떤 조건이 돼야 되지? 0보다 커야 돼. 진수니까. 여기서 실수 많이 합니다. 얘를 진수로 봐야 해요. 0보다 크다야. 그러면 0이라는 친구를 밑이 2분의 1을 기준으로 표현을 좀 할게요. 얘는 2분의 1이 얼마죠? 1이죠. 자, 얘네들 비교하고 싶네. x와 1 중에 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x야 1이야. 1이 더 크지? 왜? 감소함수니까. 자, 지금 나 진수 조건 하나 했어. 진수 하나 더 있는데 안쪽 진수. 두 번째, x는 0보다 크다지. 그러면 x는 0보다 크면 이거지. 그래서 진수 조건에서만 나오는 게 x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나와. 자, 다시 할게요. 이제 다시 문제로. 내가 그러면 이 네모라고 했잖아. 로그 2의 네모는 로그 2의 2보다 작다지. 그러면 네모와 2의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 있네. 누가 더 커? 2가 더 크죠. 근데 사실 이 네모는 로그 2분의 1의 x였지. 식이 이렇게 먼저 정리된다고. 이해되니? 겉에 있는 친구들을 정리해서 이 네모와 2, 안에 있는 친구와 2의 대소관계가 결정이 나는 거야. 자, 다시 이제 얘를 구한다. 얘는 2는 로그, 헷갈리지 마세요. 2분의 1의 2분의 1 제곱이야. 그게 2거든? 그럼 얘들 비교하면 되죠. x와 4분의 1이죠. 누가 클까? x가 더 커. 왜? 감소함수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로그의 조건은 x는 4분의 1보다 크다지. 답은 4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알겠지? 니네 여기 이거 항상 빼먹을 거야 아마. 그거 하나만 좀 주의하세요. 진수 조건을 먼저 체크하고 얘네들을 합쳐서 표현하는 것, 그것만 잘 기억하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나오는 로그 24 이런 거 어떻게 한다? 치환한다. 치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되돌리기. 그거 하나만 잊지 말고요. 문제 해결하면 돼요. 시간이 좀 애매해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 방정식에서 했던 패턴은 그냥 넘어갈게. 얘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 미시 2인 로그를 취해. 자, 양변의 미시 2인 로그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안 달라져. 그거 하나 좀 생각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니까 넘어가도 되겠지? 넘어간다. 자, 26번. 얘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얘는 좀 해볼게요. 연립부등식이네. 일단 제일 먼저 진수 조건부터 찾자. 진수. 등장하는 모든 진수를 다 봐야 돼. 여기는 지금 x는 0보다 크다야. 여기서 진수 0보다 크다 했네. 여기는 4보다 크다. 여기는 마오보다 크다. 그러면 결론 x는 4보다 크다. 이게 진수 조건이지. 그 상황에서 풀면 돼. 첫 번째 부등식부터 해결하자. 증가함수죠. 진수인 x와 8 중에서 x가 크다가 되죠. 됐어. 얘네들은 어떻게 할까? 미시 같잖아. 하나로 표현하세요. 그렇죠. 로그 2에 x에 x 빼기 4 크거나 같다. 로그 2에 센스 있게 여기는 로그 2에 4로 적으면 좋겠죠. 둘이 곱하면 4에 x 더하기 5. 그 다음은 진수끼리 비교. 범위 나왔다. 그러면 요거이면서 동시에 요거인 걸 답으로 한다고.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주의하면 됩니다. 빨리빨리 한 이유는 사실 요거 설명해 주려고 해요. 27쪽. 여기 조금 길 것 같아서 빨리빨리 한 거고. 자, 우리가 지수함수 할 때는 내가 두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좀 기억을 좀 해야 돼. 지수함수의 형태는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뭐 4 곱하기 2의 x 플러스 뭐 k가 이렇게 얘가 항상 성립하는 조건 문제 하나 있었고, 두 번째 문제 뭐였냐면 x제곱 마이너스 뭐 2의 k제곱 x 마이너스 뭐 4 곱하기 2의 k 막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 얘가 항상 성립하는 조건. 지수함수 문제는 두 가지의 유형이 나왔었어. 첫 번째 유형은 뭐냐? 치환의 유형. 두 번째 유형은 뭐냐? 지수가 개수의 형태를 띠는 2차 부등식의 형태였어. 첫 번째 친구는 어떻게 했더라? 우리 연습 문제 풀 때 설명 한번 해줬는데. 아니야. 이 친구는 뭐냐? 주어진 함수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의 조건을 이용해서 k의 범위 구하라고 했어.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여기서 나오는 최소값이 0보다 크다 범위를 만족하는 k를 구하라고. 여기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지? 이건 그냥 2차 부등식처럼 풀라고 했지.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풀라 그랬잖아. 그런데 현재 우리가 할 문제 보자. 우리가 할 로그 문제는 그러면 첫 번째 유형일 것 같아? 두 번째 유형일 것 같아? 그치? 그러면 첫 번째 유형으로 풀겠지.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이 로그 부등식은요, 이 방법으로 풀든 이 방법으로 풀든 답이 똑같이 나와요. 알겠니? 그게 왜 지수함수에서는 그런 차이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줄게요. 우리가 배우는 지수함수는 이게 나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얘는 0보다 크다에 범위 제한이 들어가. 범위 제한이 들어가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풀면은 그 상식보다 제한됐기 때문에 좀 더 좁게 나와야 되는데 넓게 나와버리는 거야. 말이 좀 어려웠지? 그러니까 범위 제한이 있잖아. 이런 걸로 그냥 구하는 거에 범위 제한까지 들어가니까 얘가 좀 더 자세한 범위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얘를 판별식으로 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게 나와서 답이 되질 않아. 왜?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최소값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치환을 한 이후에도. 하지만 이 친구는 제한이 없어. 개수니까. 그럼 얘는 그냥 판별식으로 풀어도 되는 거야. 로그도요. 제한이 없어요. 로그는 여기서 나오는 로그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다 나와도 돼. x만 제한이 있는 거야. x만 범위가 있는 거지 전체적인 값은 음수양수 다 나오잖아. 얘가 만약에 3이면 마일 나오는 거고 9분의 1이면 2 나오는 거잖아. 얘는 범위가 없기 때문에 두 방법 아무거나 다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알겠니? 우리 책에서는 판별식으로 풀어줬거든. 최소값으로 한번 풀어줄게. 보여줄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친구가 0보다 크다를
이 친구가 나올 수 있는 값 중에서 최소값을 찾아서 최소값이 0보다 크다로 풀 거라고. 최소값 한번 해볼게. 치환할게 그냥 t로.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3 로그 3분의 1의 k가 0보다 크다를 구합니다. 완전 제곱식 합니다. t마 3의 제곱에 뿔 9까지 해야 t마 3의 제곱이 완성이 돼요. 근데 식을 똑같게 해주기 위해서 마구 할게요. 이렇게. 자, 식 정리했어요. 이 친구의 최소값은 얼마야? 얘야, 얘. 얘가 0보다 크면 싹 다 0보다 크다고. 얘가 0보다 크다는 3로그 3분의 1의 k 마 9가 0보다 크다지. 그러면 로그 3분의 1의 k는 3보다 크다지. 그걸 만족하는 k 범위 구해버리면 된다고. 알겠니? 그렇게 해서 나온 답은요. 판별식으로 나온 답과 같게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질문한 친구도 있었는데 언제 이걸로 푸냐 언제 이걸로 푸냐 지수함수에서는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요. 어느 방법으로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온다는 거 이런 것들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알겠니? 그래서 범위가 나오는데 자 그렇게 나오는 범위가 이것만 계산할게. 마무리만 좀 지을게요. 답만 좀 내주고 답이 실제랑 좀 뭔가 하나 생각할 게 있어서 그것만 좀 할게요. 하면 얘를 어떻게 쓰면 되냐면 3분의 1의 세제곱이잖아. 3을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서 등장하는 K와 27분의 1만 비교하면 되지. 누가 커야 해? 그렇지. 근데 이렇게만 하면 답이 아님. K인데 X가 아니라? 그렇지. 사실 여기 K도 로그의 값이었어. 로그의 진수였잖아.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K가 0보다 크다를 써줘야 돼서 답은 0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니네가 실수할 수 있을, 그러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어. 진수 조건. 그러니까 나도 계속 까먹는다고. 아 진수 조건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나도 까먹어. 여러분들은 처음 배울 때부터 진수 조건을 먼저 적고 하는 걸로 확실하게 공부를 해놓으세요. 그래야 실수 안 합니다. 진수 조건 때문에 답이 되는 거 안 되는 걸 확실하게 좀 걸러줘야 돼요. 자 이제 28 여기는 그냥 상식이야. 두실근을 갖는다 조건이 뭐야? 그치? 그거는 지수일 때인데 지수는 제한이 있을 때라 그랬잖아. 0보다 크다. 얘는 그런 제한이 없어. 그러면 그냥 그렇지. 얘는 그냥 2차 방정식처럼 풀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수와 로그의 차이점이 그래서 로그가 더 쉽다고. 자 그래서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만 하면 된다고요. 나머지 연산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활용 문제 좀 살펴볼게요. 24번의 활용 문제는요. 글이 좀 깁니다. 잘 이해해야 돼요. 총인구에서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넘는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해요. 100명 중에 65세 이상이 20명이 넘는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한다고요. 근데 2000년 어느 나라 인구는 1000만 명이야. 그리고 65세 이상의 인구는 50만 명이었어. 얘는 비율로 따지면 한 5%쯤 되죠? 5%예요. 그런데 얘가 인구는 0.3% 증가하는데 65세 이상은 4% 증가해요. 증가율이 다르지. 그럼 언젠가는 그 65세 이상의 인구가 추월을 하겠지. 그러니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겠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해는 언제니?를 물어보는 문제야. 그걸 해석하는 문제고요.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 돈을 버는 사람은, 그러니까 생활을 하는 사람은 25세부터 55세인데 보통 65세 이상은 초고령화 사회라서 이분들의 직장이나 아니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될 거다. 이거는 10년 뒤, 20년이 더 심해질 거라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그거를 반영하는 문제고요. 이거는 1000만 명, 50만 명 이거는 그냥 가상의 값이에요. 자,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총인구는 매년 0.3% 증가한데 매년 0.3% 증가하는 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좀 보여줄게. 자, 이거는 사실 그 복리 계산이랑 같은 개념인데 복리 계산이 뭐냐? 원금과 이자를 더한 걸 복리라고 해. 그러면 나는 이자의 비율을 R이라고 할게. 공식 하나만 설명해 주려고. 내가 만약에 A라는 돈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A라는 돈이 1년이 지나면 A의 R의 비율만큼 이자가 받겠지. 그러면 그때 받는 이자는 흔히 그냥 AR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숫자로 적어줄까? 이걸로 해줄게. 그냥 1000만 원 이거로 생각해봐. 내가 1000만 원을 집어넣었어. 아니다, 50만 명으로 할게. 숫자가 좀 작은 걸로. 50만 원을 집어넣었어. 그런데 한 해가 지나면 50만 원에 4%씩 뭐 이자를 받는다고 해봐. 그러면 받는 이자는 50 곱하기 100분의 4라고. 그러면 얘를 50으로 묶어버리면 1 더하기 100분의 4인 개념이라고. 그렇게 이자를 한 번 받은 거는 1 더하기 100분의 4를 한 번 곱한 개념이야.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1년이 지나면 여기에 4%만큼 이자를 또 받지. 그럼 그때 가격은 여기에 50 곱하기 아닌데 50에 1 더하기 100분의 4가 있던 이 식의 100분의 4만큼의 이자를 받아. 원래 있던 돈에 100분의 4. 그럼 얘로 묶어봐. 그러면 50에 1 더하기 100분의 4에 로 묶고 여기는 1 남고 여긴 얘가 남는 거야. 이게 되니? 그래서 이자를 두 번을 받으면 그 돈의 비율은 요거의 제곱이 돼. 그게 이자의 개념이야. 3번 받으면 3제곱이 되고 4번 받으면 4제곱이 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도 그러한 방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만약 현재 50만 명인 그 65세 이상의 인구가 X년이 지난 후의 인구는 1 더하기 100분의 4의 X제곱이라고. X년이 지나면. 그리고 현재 1000만 명이 있는 인구는 0.3%니까 1000분의 3씩 증가하거든? 그러면 그게 X년이 지난 이후의 인구는 이거라고. 이 비율이 20%를 넘게 되는 X를 예상하는 문제야. 이거 구하는 문제라고. 알겠니? 이걸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에 일단 얘 약분한다. 얘를 약분해. 20 나와. 양변에 20을 곱할 거야. 0 하나씩 때 여기 20이야. 때 10분의 20이거든. 20을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1 더하기 1000분의 3의 x분의 1 더하기 100분의 4x가 4가 돼요. 식 이렇게 돼. 그 상태에서 이 값 예측하는 문제라고. 어떻게 구하냐면 값을 예측할 때는 상용로그를 이용합니다. 자, 상용로그를 이용하기 위해서 양변에 상용로그를 취할 거야. 여기는 상용로그 4야. 그리고요, 얘네들은 간단하게 정리할게. 아래다 정리 좋겠다. 얘는 1.003이고 얘는 1.04야. 그런데 x제곱 x제곱이지. 그럼 얘 전체의 x제곱으로 써도 되지. 근데 그 x는 앞으로 빼도 되지. 요것만 계산하면 된다. 야. 계산한다. 자, n 하고 얘는 로그 이거 빼기 로그 이거죠. 로그 1.04는 얼마냐? 0.0170이지. 로그 0.1003은 0.0013이라고 책에서 나왔어. 로그 4는 얼마게? 로그 4 값 안 나왔는데? 로그의 2배지. 그러니까 0.6020이지. 이것만 계산하면 된다고. 알겠지? 그걸 만족하는 n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니 상용 로그의 값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연습만 좀 해놓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내용에서의 가장 포인트를 말하자면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풀면 돼. 다만 지수함수와 좀 다른 점은 하나만 주의하라고요. 뭐라고요? 그치, 진수조건. 진수조건만 주의하고 그 증가함수, 감소함수는 지수함수에서 강조했기 때문에 그 이외의 부분들이 여러분들 잘 공부해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실력업 전까지는 다음 주까지 꼼꼼히 좀 풀어오세요. 알겠죠? 수업은 여기까지만 합시다.